괄호 6번에 운영위원회 밑줄. 앞에 위원회 한 개 더 보셨죠?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위원회가 두 가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지금? 협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구분하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업무를 심의하게 둔 위원회가 정책심의.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소속은 협회와 관계없이 소속이 어디요? 공인중개사 업무 거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 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토부 돈 다 들 수 있다. 이게 기본. 그럼 운영위원회 나오면 이건 소속은 지금 협회 단원 안에 있는 게 운영위원회 아니야. 여기 소속 어디? 협회. 돈 다 들 수 있다. 돈 다. 이렇게 먼저 구분하시고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럼 여기는 뭐 때문에 두었어요 지금? 협회 단원이고 협회 사업 중에서 뭐에 대해서? 공제사업 안에 있는 게 운영위원회 아니야. 여기는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뭐에 관한 사항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만 심의해야 돼요. 나중에 표를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그 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협회 공제사업 때문에 둔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럼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공제사업 밑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어디에? 협회 괄호 돈 다 둘 수 있다. 돈 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 이내로?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쭉 나와 있죠. 작년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해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적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나중에 그것까지 세세하게 지금 다 해버리면 양이 많아지니까 9월 때 한번 연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 7번에 운영위원회 심의상.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두었다고요? 공제사업 때문에 두었기 때문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만 심의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 기업부터 쭉 나왔는데 그걸 다 암기하실 게 아니고 앞에 맨 밑에 X표 되어 있죠.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넣으면 안 된다고. 거꾸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X표 네 가지를 암기하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인가 아닌가도 공부가 되시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그거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박스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있죠. 운영위원회는 성별 고려하여 다음에 사람을 구성한다. 미연이 누구요? 협회 회장, 디귿. 이 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비율은 전체가 몇 명 이내인데 19명 이내인데 미연 회장이 들어가거나 이 사회에서 선임하는 사람 비율은 전체 위원수의 몇 분의 몇? 3분의 1 미만이요. 적게 둬야 된다고. 짜고 치면 안 되니까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들어가거나 이 사회에서 선임하는 사람 비율은 3분의 1 미만.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과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1회 하나여 연임. 그것도 2년은 다 아시는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체크하시라고. 보궐위원회 임기 그 시험 나왔던 겁니다. 보궐위원은 2년이 아니고 남은 기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 둔다. 11명 전체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각각 1명 2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서로 호선한다. 그 다음에 밑에 5번 유사하게 나왔던 것이 작년에 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유사하게 나왔어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누가?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작년 시험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나오면 부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구속행위 문제를 자꾸 내니까 읽어 두셔야 돼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대행한다. 그렇게. 회의는 앞에 똑같아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연다. 개의할 때는 뭐에 얼마? 제적 과반수에 대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다. 개의할 때도 제적 과반수. 의의를 한다. 그 말은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손 들어보십시오. 그 말 아니요? 출석 과반수. 구분하시고.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은 누가? 국장이. 그래서 그것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국장이 개선 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개선명령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해서 괄호에 공제사업의 양도 있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공제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협회는 더 이상 공제사업 하지 말고 네가 하는 공제사업을 다른 기관에 양도하라. 거기까지는 개선명령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법은 누가 만들어요?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토부 장관 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국회에서 협회가 공제사업 할 수 있다 정해놨는데 협회 공제사업을 니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딴 데 넘기라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공제사업의 개선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개선조치로 할 수 있는 내용에는 뭐가 빠진다? 양도까지는 못한다. 이렇게 읽어두셔야 돼요. 밑에 다 변경인데 두 가지는 그런 것이 있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령할 수 있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런 거 읽어두시면 국장이 개선 명령할 수 있는 내용에서 리얼하고 미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제재도 누가? 국장.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그 다음에 옆에 재무건전성 기준 또 시험 나올 거예요. 협회는 뒤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그 다음에 유통의 확보, 그걸 읽어두시고 박스 내용이 시험 나왔어요. 재무건전성 기준 있죠. 기업의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뭐의 100분의 10?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급 여력 비율은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 비율은 얼마나?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건 시험 나왔고, 두 번째 걸 읽어두셔야 돼요.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니은,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재무건전성 기준은 두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100분의 100 이상 그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도 재무건전성 기준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공식처럼 2번이 시험 안 나오는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라 했죠. 그럼 지급 여력 비율은 뭐로 나눈 것인가? 공식처럼 그게 법 규정이 있는데 몰라 나는. 모르겠어요. 지급 여력 비율은 무엇을 뭐로 나누었다? 2번. 여력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런데 여력 금액도 밑에 기억에 여력 금액이 뭔지, 니은의 기준 금액이 뭔지 개념성에 축되어 있는데 모르겠다 이건. 왜 모르는가 읽어보지. 기억에 여력 금액 있죠? 쭉 나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그게 여력 금액이에요. 니은의 여력 기준 금액 있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게 기준 금액. 뺀 게 여력 금액. 환산한 게 기준 금액. 시험은 어쨌든 법조문 안에서 시험 나오니까 읽어두시라고. 여력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여력 비율이고 뺀 것, 환산한 것 그렇게 읽어두시라고. 시험 공부니까요. 저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3번 재무건전성 기준이 정할 수 있다. 누가?
다 국장이에요, 국장.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판례 있죠, 판례. 판례에서 동그라미 2번은 시험 나왔어요. 1번은 아직 안 나왔다고. 공인중개사법 42조 규정에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그 말은 협회,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했다고. 예? 공제 계약을 하고 가게 공제증서 게시하고 일하고 있죠. 하다가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그럼 협회는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협회에 가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은 몇 년 이내에 행사할 것인가? 2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일반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손해 발생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 10년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 규정이죠. 2년 그거 체크해 두시라고. 언제부터 기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읽어 두시고. 공제금 지급 청구권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대로부터 2년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이제 특별조항이니까 이거 빼고 민법에서는 안 날 3년, 불법행위 한 날 10년 아니야. 자, 나온 김에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면서 거래 당사자는 개공에게 손해 발생 안 날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하자면 소멸 이런 말 있었어요? 없다고. 어디서는 있고? 우리 법에는 없다고. 그 민법에 일반법 가니까 안 날 3년, 한 날 10년 내에 행사는 이게 우리 법에 그대로 적용되죠. 기출 문제는 5년에서 틀린 집은 나온 적이 있다고. 5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요건 일반법 내용이고 공제금 지급 청구권은 몇 년? 2년. 구분하시라고. 공제금 지급 청구권이 아니면 일반 민법에서 민법 소멸시효 적어보세요. 민법 상소멸시효. 민법상 소멸시효. 민법에 있는 소멸시효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안 날, 손해 발생 안 날 몇 년? 3년. 불법행위 한 날 10년. 그 일반 조항하고 지금 공제금 지급 청구권하고 구분하시라고. 안 날 3년, 한 날 10년. 안 날은 손해 발생 안 날, 한 날은 불법행위 한 날 10년. 2번이 시험 나왔고 뭐 나온다면 2번이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지금 갑이 개업공인에서 갑이 협회하고 공제계약하죠. 공제계약은 언제 해요? 보정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 아니야. 중개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을 설정해서 등록관에 신고해야 되죠. 현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하고 협회와 공제계약하는 이유는 현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 있고 현재 발생된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금 공제계약하는 거예요. 현재 공제계약하는 것은 업무 개시 전에 한다 그러면 앞으로 중개물을 개시한 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현재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이죠. 그럼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하고 공제계약이 유효하려면 공제계약은 현재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 발생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금 공제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례요. 그러면 지금 밑에 이번에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체결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은 공제계약 당시에 재산상 손해가 없어야 한다. 현재 발생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협회 지도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 협회 지부 지휘할 것 없이 모든 기관에 대한 감독은 국장. 자, 괄호 3번에 협회 보고 등의 의무 있죠. 그 숫자는 나중에 암기하실 건데 즉시가 있고, 즉시 5일, 7일, 10일, 15일, 뭐 1월, 2월 이렇게 있죠. 쭉 암기하시는데 이거 다 빼고 나머지는 다 뭐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며칠?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 넣어라? 국장. 그걸 뭐 7일, 15일 이렇게 돌리니까 지체 없이. 할 게 너무 많다. 모의고사 해설하고 암기사항 정리하고 하려면은 뭐 암기사항만 정리해도 2시간 반이요. 재밌다 그거는. 왜냐하면 암기사항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데 암기사항을 하기 시작하면 점수가 10점, 15점 올라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본인이 공부하실 시기는 9월달 이후인데 암기를 수업 7, 8월달에 한 2번 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2번도 함정이요. 지부는 어디에 둘 수 있었고 지부 특광도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었죠. 그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해서 특광도에 지부를 두었다. 그럼 누구한테 신고해라? 시도지사. 지회를 두었다. 누구한테 신고해라? 등록관청. 함정이 뭐인가? 앞에 협회 나오면 협회 기관은 협회는 설립할 때 뭘 두고 설립했어요? 협회는 법인 아니야? 법인은 주사무소 두고 설립하죠. 필요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하면 특광도의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했죠. 이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협회는 반드시 주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협회는 주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두어야 등기하고 할 거 아니야. 이거 관이 꼭 돼야 된다고. 본점만 주사무소만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하면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그러면 시도의 지부를 두었다면 신고는 누구한테 가서 해라? 지부를 시도에 두었다면 누구한테 신고해라?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지회를 시군구에 두었다면 누구한테? 등록한 데 신고는 할 뿐이지 협회 주사무소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은 다 누가? 감독할 수 있다 나옵니다. 국장만 한 거예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에 대한 감독은 시도지사가 한다. 지회에 대한 감독은 등록관청이 한다 하면 안 돼요. 감독 나오면 국장만 신고만 받을 뿐이고 감독은 누가? 국장. 그래서 밑에 박스 내용은 다 국장인데 국장이 아닌 걸 체크해 두시라고. 밑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방금 했죠. 지부 설치 신고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 등록관청. 감독은 국장만. 그 위에 감독상 명령 있죠. 신고상 위에다 감독상 감독 동그라미. 협회 주사무소 지회 지부 지회 감독은 누가? 국장만. 신고만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그 다음 방금 전에 공제사업 검사는 누가 해요? 금융감독은 원장이. 요청은 누가? 국장. 됐죠. 고유 식별 정보 처리는 나중에 보셔도 돼.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사항이요. 챕터 5에서 지도감독이 있죠. 밑에 박스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방금 전에 협회에 대한 감독은 누구만? 국장만. 그럼 협회가 아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협회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걸 비교하시면 돼. 협회에 대한 감독은 국장만. 협회가 아닌 거래정보사업자나 개공에 대한 감독은 박스에 누구? 감독관청은 국장부터 시도지사 등록관청 괄호부부 밑줄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박스 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감독관청 안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뒤에 괄호 분사무소 시군구청장도 감독할 수 있다.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감독관청에 들어가니까 감독 대상자에는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돼? 분사무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그 앞에 무등록 중개업소도 있다.
자,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나 개공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한다고요? 다 해요. 다.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고 누구도 한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감독관청에 들어가니까 앞에서 배우신 게 뭐예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그러면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죠? 교부한 다음에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에 분사무소가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니까 통보한다. 통보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네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은 내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가 좀 해달라 그 말이죠.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다. 그 체크하시라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이다.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는 자. 폐업 신고하면 개공입니까 아닙니까? 등록 취소받으면 아니죠. 폐업 신고 후에도 계속 중개하면 무등록. 등록 취소 후에도 계속 중개하면 그 사람은 형벌이 얼마요? 3-3 우리 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니까 감독 대상자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이 있다. 분사무소도 감독 대상이 있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돼요. 됐어요? 그 맨 밑에 박스 밑에 협회에 대한 감독은 누구만? 박스 밑에 협회 지부 지휘에 포함하여 감독은 국장만. 됐어요? 감독 대상자에 따라서 감독 권자를 구분해 두시면 된다. 기출을 이제 풀어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누가 되었다? 개공이 된 후부터 감독 대상이다. 틀렸잖아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도 감독 대상이다. 등록을 한 후부터 감독 대상은 아니에요.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이 있다. 간단히 비교하시면 되고 이제 네 문제 5문제 6문제 나눈 부분이 2절 행정상 제재 있죠. 거기서부터 암기사항 중간에 쭉 박스 다 돼 있고 109페이지까지 가 6문제. 우찌 암기하고 싶어도 암기는 다 됩니다. 자, 보세요. 거기 일단 머리에 담으실 박스가 앞에 2절에 공인중개사법상 제재 개관해서 쭉 나와 있죠. 공인중개사법 밑줄 안에서 법을 위반하면 제재는 3가지가 있다. 맨 위에 행정처분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 3가지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3번째 행정질서벌이 있고 이렇게 3가지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과태료 처분이 있고 토지 거래가 허가가면 2-100분의 31이 있고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지금 배우시는 법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다음 주에 배우시고 요거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법을 위반하면 제재가 3가지이다. 일단 공통사항이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은 공통사항이 뭐예요? 세자가 같잖아 지금. 그래서 행정벌 하게 되면 뭐하고 뭘 말한다? 행정질서벌하고 행정형벌이 있다. 행정벌 하면 2가지 질서벌과 형벌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공부하신 것 중에서 다시 대답을 좀 맞춰줘요. 양벌 규정 몇 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벌 규정 양벌 규정 기억납니까? 누가 사고 쳤네? 고용인이 뭐 하다가 중개 업무 또는 업무상 행위하다가 어떤 사고? 재산상 손해라고 하신 분은 손바닥에다가
유성편으로 안 지워지도록, 오늘 중은 안 지워지도록 꼭 적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법률 용어 안에는 내용이 다 함포되어 있다고요. 양벌은 고용인하고 개공 두 사람 다 벌을 주겠다 그 말 아니요? 여기 벌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요? 2개 아니요? 이 2개 중에 찍어야지.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는 간주 규정이고, 개업 공용생의로 간주한다 할 때 재산상 손해, 손해배상 책임은 간주 규정. 양벌 규정 어떤 사고친 때만? 형벌. 기출문제가 개념 정의를 묻는다니까 요즘에는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과태료 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재산상 손해는 어떤 규정? 간주 규정. 형벌 사고친 때만 어떤 규정? 그러니까 뒤에 여기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벌은 뭐하고 관계없다. 양벌하고 관계가 없이 오로지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 사고친 때만 양벌. 그러면 직접 사고친 고용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을 받죠. 그 다음에 개공은 직접 사고친 사람 아닌데 재판하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면, 과실이 있으면 뭐 주고? 징역형 없이 벌금이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잖아. 무과실이면 벌금형 과하지 않는다. 형벌, 양벌, 형벌, 양벌. 아시겠죠? 행정처분은 뭘 행정처분을 한다? 취소처분. 각종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을 행정처분을 한다. 질서벌은 뭐이고?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행정 질서벌. 형벌은 뭘?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행정 형벌이라 한다.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행정 처분에는 취소 정지와 과태료가 있다. 행정 처분에는 취소 정지만 말하는 것이지 과태료를 넣으면 안 된다고. 제재 내용이 각각 다른 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면 되는 게, 누가 누구에게 제재를 줄 것인가 그걸 물어요. 당연히 징역형 벌금형 형벌은 누가 과해요? 법원에서 재판에 선고하는 것이, 이건 법원이 주체고, 요 형벌 빼고 나머지 행정 처분하고 질서벌은 법원과 관계 없이 시군구청장이 누구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시군구청장은 등록관청이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여기는 교부한이 답이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인 질서벌은 법원과 관계없고 시군구청장, 교부한, 시도의사, 국장입니다. 자, 징역형하고 벌금형하고 과태료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과태료 처분은 질서벌이요. 시군구, 시도의사, 국장이 주는 겁니다. 벌금형은 형벌이요. 법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배우신 것 중에서 등록 취소 처분 받거나 자격 취소 받으면 결격이다. 몇 년? 3년. 업무 정지, 자격 정지도 결격이다. 언제까지? 정지 기간. 결격이죠. 징역형 선고 받으면 결격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집행유예. 결격 맞죠?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으면 결격이죠. 이 법 위반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받은 것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대충 보시면 이걸 틀린다고. 자, 앞에서 보세요. 과태료 자리에 벌금 들어가면 틀려요. 사무소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등록증 게시, 자격증 게시는 손님하고 관계없잖아요. 100만 원 이하는 잘 보시는데 뒤에 벌금 넣어버리면 그냥 오하고 나온다고. 과태료 자리에 벌금 들어가면 잘 안 보여. 100만 원만 크게 보이지. 아시겠죠? 과태료하고 벌금은 제재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요 두 가지를 제재를 주는 사람은 똑같아요. 자, 이름 따라가시면 돼. 시군구청장 이름이 뭐라고요? 등록관청이니까 누구에게? 등록이니까 등록을 한 누구? 개공에 대해서 뭘 취소하고?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요. 등록을 취소하고 뭘 정지하고? 업무 정지 처분. 그러면 개공에 대한 행정 처분은 뭐하고 뭘 말한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 등록증 개시,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가? 등록 관청 많이 누구에게?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고 뭘 정지하고? 업무 정지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500만 원짜리가 한 개 있다. 중개 대사물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 얼마였다가? 업무 정지였다가. 여기 또 시험 나올 거예요. 이름 따라가시면 돼요. 등록 관청인 시군구청장만이 등록을 한 개공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업무 정지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누구에게?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뭘 취소하고? 여기는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자격을 취소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다 자격 취소 대상이다. 자격을 취득한 그냥 공인중개사이든지 개공이든지 소공이든지 자격 취소 대상은 모든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전체 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처분이다? 자격 정지 처분. 자격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 개공은 업무 정지. 이런 문제는 없어요. 옛날에 시험 한번 나왔는데 개공에 대하여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소공에 대하여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딱 구분하세요. 자격 취소받으면 정 날라갔네요. 자격증 반납해야 되겠네. 자, 7반.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과. 뭘 반납하지 않았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겠네. 7반. 등록 취소 후 7일.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과. 누가? 등록관청이. 꼭 가셔야 돼. 따로 구분하시라고.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은 누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권자는 국장이죠. 그러면 국장은 누구에게? 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뭘 취소하고? 지정을 취소합니다. 근데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만 있지 업무 정지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뿐이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뿐이다. 정지처분이 없다고. 거래정보사업자의 핵심 업무가 뭐예요? 정보 공개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개했다. 그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운영규정을 만들어 와야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받지 않으면 지정 취소 더하기.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얼마? 500만 원. 누구만이? 국장만이 누구에게? 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뭘 취소하고? 얼마? 500만 원.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감독권자 누구? 국장만이 협회가 국장이 개선명령 하죠.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했죠. 운용실적 공시하지 않았다. 얼마? 협회는 500만 원. 자, 협회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처분뿐이다. 협회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처분뿐이다. 취소하겠네, 정지하겠네 없다고. 형벌도 없어. 협회는 무조건 얼마? 500만 원. 연수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은? 실무교육을 받은 누구하고 누구?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 2년마다 누가 실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죠.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통지해야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개공, 소공이 연수교육 받으러 오십시오 통보했다고?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연수교육 받아야죠. 정당한 사유 없이 누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누구?
개공과 소공은 얼마? 누가? 시도지사가. 요게 한 문제예요. 누가 누구에게 취소, 정지, 과태료 처분할 것인가? 요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요렇게. 예? 박스가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두 번째, 금액을 또 바꾸면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게시 안 했네. 사무소 명칭에 문자 안 썼네. 5개 광고문에 성명 표기 안 했네. 표시 광고 안 했네. 100만 원이죠. 기준금이 1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이하 하면 안 된다고. 최근 시험에 5개 광고문에 뭘 넣으라고? 성명 넣어야죠.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얼마? 100만 원. 거짓으로 표기해도 얼마? 100과 500만 원 이하 이렇게 틀이 나왔다고. 거꾸로 거래정보 사업자가 공인중개사 협회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나면 얼마? 500만 원인데 이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돌리면 안 돼요. 100만 원짜리 구분하시고 확인 설명 또 넣을 거예요. 여기 한 문제예요. 협회에 대한 제재는 뭐밖에 없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없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은 뭐밖에 없다? 지정 취소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보세요. 형벌 대상은 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사고만 치면 법에 정하고 있는 3-3에 해당되는 1-1에 해당되는 사고만 치면 무조건 재판 받아야지. 개공도 등록증 양도돼요. 얼마? 1-1.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돼요. 거래정보 사업자의 핵심 업무가 뭐라고요? 정보 공개.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되고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형벌이 1-1. 중개보조원도 형벌 대상이다. 중개보조원 사람이 아니야? 보조원이 불법 딱지 매매 알선했다고. 형벌 얼마? 3-4. 보조원은 증이 있나요? 보조원에 대한 제재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 형벌만. 보조원은 무자격자죠. 형벌 대상만 되지. 뭘 취소하겠다? 뭘 정지하겠다? 과태료 없어요. 보조원에 대한 제재는 뭐밖에 없다? 형벌만. 협회에 대한 제재는 뭐밖에 없다?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협회에 대한 제재는 뭐밖에 없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과태료 받을 수 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무등록이니까 증이 있나요? 등록 취소하겠다.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 오로지 형벌 대상만 돼요. 3-3. 아시겠죠? 자, 이제 한 개 더 보시면 제재가 3가지가 있다 지금. 시험에 나오면 띄엄띄엄 한 번씩 나오는 게 한 건 위반행위 했다고. 한 건 위반행위. 동일 행정범 이렇게 해요. 한 건 사고 친 사람. 동일 행정범에 대하여 제재는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있는데 한 건에 대하여 동시에 2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건에 대하여 동시에 이중처벌하는 것을 병과 적용한다. 병과 적용한다. 중복에 처분하겠다. 병과하겠다 이게. 뭐하고 뭐를 병과할 수 있겠는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자 보세요.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교반시도지사가 국장이 주죠. 2가지 제재는 벌을 주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벌을 주는 과하는 주체가 같으면 이건 동시에 못 줘. 그러니까 취소하면서 과태료 처분, 정지 처분하면서 과태료 처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하고 행정형벌은 같은 내용에 속하는 게 뭐예요? 행정벌 하게 되면 이게 다 행정벌 아니야. 같은 벌 영역에 있는 것도 동시에 못 줘요. 그러니까 징역형 선고하면서 과태료 처분 없어요.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처분 없다고. 네?
두 번째. 그러니까 벌을 주는 사람이 같으니까 동시에 못 주고, 같은 행정벌 안에 있으니까 동시에 못 주고. 그러면 행정처분 안에 뭐하고 뭐가 있고? 행정처분 안에 있는 이게 두 가지. 취소하면서 정지한다? 취소하면서 정지한다? 없어요. 예? 행정, 형벌 안에 두 가지 있잖아요. 징역형 때리면서 벌금이 없어요. 징역형을 주든지 아니면 벌금을 주든지 해야지. 같은 벌을 처분권이 같기 때문에 못 주고, 에? 같은 내용에 있는 것은 못 주고. 아시겠죠? 그럼 뭐하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 안 되니까 요렇게만 된다고. 뭐하고 뭐를?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은 한 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병과할 수 있다. 자, 한 개 예를 들어 봅시다. 자격증 대여한 경우 한 건이죠. 자격증 대여는 허용됩니까? 반드시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형벌 얼마? 1-1. 예?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하면 취소하고 1-1. 한 건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병과 적용할 수 있다. 뭐하고 뭐?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을 줍니다. 예외가 딱 한 개 있어요. 예외까지 들으면 두시라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 받아야죠. 운영규정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운영규정 승인 받지 않았다 또는 운영규정 위반 나면 한 건이죠. 그럼 지정 취소 할 수 있고 얼마? 원칙은 지정 취소 처분을 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요? 못해요? 취소하고 과태료는 동시에 못 주는데 딱 한 개라고. 운영규정 위반한 때 지정 취소하고 더하기 얼마? 500관. 요거 한 개만 딱 예외예요. 그래서 운영규정 승인 받자는 이 제재가 잘 나온다고 이게. 아시겠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병과할 수 있다. 뭐하고 뭐?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 그 다음에 암기사항인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절대 등록 취소가 있어요.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 등록 취소가 있어요. 암기사항 묻는 것은 이걸 잘 묻습니다. 제재는 당연히 이게 더 강하죠. 반드시 취소해야 되니까 취소만 해야지 정지란 말은 없다고 여기는. 그런데 이건 우리한테 함정이 임의적 등록 취소 나오면 시험 지문에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7금지 위반했다고. 7금지. 제재가 뭐? 임의 등록 취소. 이 임의 등록 취소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쟁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단 말은 다 맞춘다고. 그런데 임의적 등록 취소는 등록관 증에 여기는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만 하고 여기는 업무 정지를 못해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등록관 증에 재량이 있으니까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봐줄 것 같으면 업무 정지도 할 수 있는 게 임의적 취소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쟁이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단 말은 쉽잖아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쟁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할 수 있다. 나오면 우리한테 난이도가 더 높아요. 계속 임의적 등록 취소 이렇게만 안겨하고 계시다가 등록 취소할 수 있단 말은 O하고 넘어가는데 업무정지 나오면 X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고 어디에 해당? 업무정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9월달 이후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나오면 이것부터 먼저 불러야 돼.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등록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불러줘야 돼. 자, 요건 이렇게 암기사항이고 질문하기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가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뭐? 지정 취소. 요건 지문 한 개씩에서 나옵니다. 자격을 취소하는 사람 누구? 교반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절대 취소밖에 없어요.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야지 할 수 있다면 틀린다고. 국장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면 안 되고 요걸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시라고.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박스 내용을 읽을 줄 아셔야 돼. 박스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게 맨 위에 행정처분에서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처분? 개공. 네 번째 칸은 자격정지는 소공.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하고? 등록한 청이. 자격정지 처분은 교반시도지사. 자격 취소 옆에 보니까 하여야 한다 돼 있죠. 맨 우측에.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그거 꼭 구분하시고. 양벌 규정 적용되는 것은 어떤 사고친 때만? 형벌, 양벌이요. 형벌 사고친 때만 양벌 규정 적용. 됐어요? 밑에 과태료 처분은 개공은 얼마? 개공 100과. 자격증 미반납한 사람 100과. 연수교육 500. 거래정보사업자 500. 협회 500. 박스 밑에 1번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입니까? 분사무소 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박스 밑에요. 괄호 1번 분사무소 나오면 뭐만 가능하지? 업무 정지만 가능하지 등록 취소는 없어요. 업무 정지 처분은 누구에게만? 개공. 자격 정지는 소공. 3번 개공 및 공인중개사가 한 건 위반 행위 밑줄. 한 건에 대하여 뭐하고 뭐를? 행정 처분과 형벌을 병과 적용한다. 됐어요? 다만 누가? 다만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가 뭘? 운영 규정 위반 나면 한 건인데 지정 취소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거 한 개만 예외고 나머지는 한 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하고 뭐를?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누구는? 아니 개공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또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공인사 아닌 자도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누구는? 개공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누구는? 에헤, 참 보조원은 정이 없는데 형벌만 된다니까요. 거래정보사업자하고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요? 공인중개사요? 아닌데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개공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형벌 받을 수 있다. 누구는? 무등록 중개업자, 보조원 등도. 그게 지금 4번 아니야. 개공 및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행정 형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 아닌 자 형벌 위에 무등록 중개업자 적어놓으시면 되겠네. 보조원 적어놓으시면 되겠네. 아닌 자 과태료 처분 위에 누구? 거래정보사업자 또 협회 적어놓으시면 되겠네. 5번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밑줄 공정거래위원회. 미리도 미줄해요. 그러면 여기서 미리는 중요한 거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어떤 자료 달라고? 시정조치한 자료, 과징금 처분한 자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뭐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정위, 독점규제법, 침묵회 기억납니까? 그거이고 밑에 빈칸이 있다. 괄호 6번. 괄호 6번 다르시라고 해. 협회에 대한 제재는 뭐뿐이다?
협회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협회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7번) 중개보조원도 형벌 대상이 된다. 중개보조원도 형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6분이 더 잘 나와요. 협회에 대한 제재는 몇 분이다. 그게 나온다고. 됐어요? 조금 쉬셨다가 이제 옆에 행정처분 있죠? 쉬었다 하죠.